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순미입니다. 아, 우선 지역민들과 문중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선조의 함자를 휘하지 않고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고요. 학술 발표 자리인 만큼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선 이 집안의 약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몽천과 몽천서원 그리고 삼조어비가 그리고 주요 인물 네 분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탁 자료 몇 가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 받으셨는데 그 사쪽에 그 직계도와 10쪽에 보시면 야성군파 우암종택의 약사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야성군파는 그 윤신달의 14세손 윤혁을 중시조로 하고 있는데 윤혁은 고려말 충숙왕의 사위가 되어 영덕을 봉군받으면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 조선 왕조가 들어서면서 왕씨족들을 사륙할 때 그 윤혁의 증손자 되는 윤흥룡이 가족들을 이끌고 북쪽으로 피난을 가다가 정착한 곳이 평해군 기성면 마산동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7세손까지 살다가 종사랑을 지낸 윤여호 되시는 분이 30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게 되자 그 부인인 영량남 씨가 윤희성, 윤사성 두 아들을 데리고 매화면, 매화리로 들어오게 된 게 이 마을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몽천 서원이 있던 자리고 정착해서 살게 된 것은 여기서 약 1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세거를 하면서 집성촌이 이루어졌고 윤촌이라는 지명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74쪽을 보시면 윤촌에 있던 우암종택이 이곳으로 옮겨온 내력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약 15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본래 몽천 서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회철이 되고 난 뒤에 몽천 그 종택을 윤촌에 있던 우암종택을 이곳으로 옮겨오게 됐습니다. 윤시영의 아버지 윤몽렬은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집안의 대황응청 선생의 문화에서 학업을 닦았고 친구 이우당 주계신과 함께 이곳에 몽천서당을 열어 후학들을 길러내게 됩니다. 이후로 우암의 후손들은 매화면에 세거하면서 높은 관직에 이르기 위해 애를 쓰기보다는 지역 유학 중흥에 매년 거접 활동 및 강학을 이어갔고 계를 조직해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는 등 학문과 저술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우암 선생의 첫째 딸은 아까 종선 어른도 말씀하셨지만 해월 집안의 손부로 가셨고 둘째 따님은 태계 선생의 고손부로 가셨기 때문에 두 집안과 혼반으로도 엮여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암 윤시영 선생과 삼족당 윤여룡, 그 다음에 황림 윤사진, 근세의 인물로 윤종수 이 네 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암에 붙인 윤몽렬이 이곳에 서당을 열어 후학을 길러내는 기초를 마련했다면 우암은 강학과 거접활동 등으로 후학들의 외연을 넓히고 단단히 다져나갔다고 하겠으며 개인적으로는 중용과 주역에 잠심하여 일가를 이룬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656년 효종 때
삼남 지방의 오랜 가뭄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 나갈 때 효종이 민간 선비들에게 정책을 구한다는 교서를 내립니다. 그때 우암은 백성의 고통을 일일이 열거하고 해결 방안을 적은 만원소를 올립니다. 56페이지 보시면 효종의 비답이 적혀 있습니다. 잠시만 그 내용을 보시면 초야의 한빈한 선비가 임금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이 일반 백성보다 배나 크다. 천리 먼 곳에서 상소하여 시국의 패습을 소상히 말하니 이는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내용의 비답 유지를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삼족당 윤여룡은 숙종 때 1678년이 되는데 정치에 대한 패단에 대해 묻자 정치 부패와 민생의 고통을 열거하고 그 해결책을 적은 국가편의 17조를 올려 숙종에게 고맙고 기쁘다라는 비답 유지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비답 유지는 우암의 증손자 되시는 황림 윤사진의 유지인데 정조 때 전국에 학덕 있는 선비를 청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정관치설이라는 성리학 저수를 올려 천리가 고금에 뛰어나다는 비답 유지를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79이었는데 정조는 영동교양관이라는 직책을 내립니다. 그러나 워낙 고령이시라 나가시지 못하고 80세 되는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번째 근세 인물로 윤종수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역분들은 창윤계 사건에 대해서 익히 들어 알고 있을 겁니다. 울진 지역은 항일 단체인 신간회가 1931년에 해체되고 난 후에 강원도에서 농민운동이 활발하였던 곳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강원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그 문서에는 강원도령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41년에 마을 유생과 울진 출신 인사들이 모여 22분이 모이게 됩니다. 친목계를 조직하는데 그 이름이 창유계였습니다. 겉으로는 한시를 읊조리고 친목을 다지는 계였는데 안으로는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의 삐라를 제작 배포하고 상해 임정과 연결을 시도하는 등 항일 운동을 이어나갑니다. 그렇게 2년 반을 활동하다가 1943년에 발각되어 그 창유계와 연루된 102명이 검거가 됩니다. 그때 16명의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윤종수입니다. 22명의 창유계원들은 군내에 명망 있는 집안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후손이 끊겨 멸문된 집이 2집이 있고 계후자를 들여 후사를 이어가는 집이 6집이나 됩니다. 종손이었던 윤종수도 마찬가지여서 딸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아우인 윤종호의 아들,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그 우암종택의 종손이신 윤영재님이 계우자로 삼아 종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창유계 사건을 일명 흑두건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그 조직원들을 흑두건을 씌워서 모진 고문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윤종수는 1982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고 1991년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수하였습니다. 이 네 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집안의 학문적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주역을 공부하면서 배운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방법을 현실에 적용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가려 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몽천과 몽천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이와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몽천은 이곳 말고도 도산서원
내도 있고, 퇴계의 숙부이신 송제 이후의 유적지 도계정사 산자락에도 있습니다. 주역 몽계의 산하 출천왈몽이라는 산 아래에서 샘물이 솟는다. 영리상 몽계를 따서 몽천이라고 지었고, 이 몽매한 제자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현재 보다시피 이 몽천은 약 70여 평 정도 되는 소가 있습니다. 윤몽열과 주계신이 윤촌에 사실 때 서당을 열기 위해 이리저리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시다가 이곳에서 몽천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름이 없었을 때였죠. 상소, 하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상소가 약 100여 평이 됐고 하소가 300여 평이 될 정도로 큰 소였는데, 주위에는 천여 년이 되는 회나무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나무, 몽천의 나무도 회나무인데, 지금 여기 표지판에 보시면 회나무가 400년 정도 된 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천여 년이 돼 보이는 아주 큰 아름들이 회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매 경관과는 많이 다르게 됩니다. 지금 이 회나무는 지금 밑에 받침이 받쳐져 있는데, 작년 태풍 때 나무가 쓰러졌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고인목을 대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제가 늘 여기 몇 차례 왔는데 보면 그 물의 수량이 항상 일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늘지도 질지도 않고 100여 명이 앉아 놀 수 있는 상중하 3층대를 만들어서 중앙으로 물을 흘려보내 상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술잔에 술을 따라 하소로 내려보내면 그 하소에 앉아 계신 분들이 술을 받아 마시는 놀이를 하고, 그렇게 자그마한 정자를 지어서 영귀장이라고 부르고, 읍조릴 영자에 돌아올 기자를 써서 영귀장이라고 부르고, 이곳을 시인 묵객들이 항상 들려가는 아주 명소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나마 이렇게나마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어비각은 1876년에 중수가 되었는데, 우암의 10세손 윤병주가 그 76쪽에 보시면 제가 네모나게 표시를 해놨는데, 몽천해서 바위에다가 조그맣게 윤병주 각이라고 새겨놨습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는 잘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우암은 45세 때에 사마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과급제의 꿈은 이루지 못하고 낙향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이곳에 세웠던 몽천 서당을 재건하고 그 옆에 몽천사를 세워 교감 남사고의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우암이 세상을 뜬지, 우암이 1663년에 세상을 뜨고 1693년에 울진군 유림들이 전국으로 이름난 교감을 이곳 몽천사에 모실 것이 아니라 울진 향교 옆에 향연사를 지어서 그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하여 울진 향교 옆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몽천사가 비게 되자 우암의 후학들이 선생의 덕업을 기리기 위해 몽천사를 몽천정사라고 편액을 붙이고 우암의 위패를 처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100여 년간 우암을 항사 지내다가 우암의 증손자 황림 윤사진이 1792년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 어비각이 세워진 게 1794년이니까 92년에 세상을 뜨고 몽천 정사의 할아버지와 함께 같이 종량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일어 그로부터 3년 후에 1795년에 윤사진도 몽천 정사에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797년에 몽천 정사가 몽천 서원으로 승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70여 년 정도, 79쪽에 보시면 그 현재 지금 종택을 지을 때의 모습이 흑백 사진으로 들어 있는데 70여 년 정도 몽천서원이란 이름으로 우암과 황림에게 향사를 지내다가 1868년에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는데 그 뒤태에 철폐되면서 불천이 제사를 종택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50년 6.25로 인해 종택에서 더 이상 불천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자 매안하고 현재는 제사를 더 이상 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 서원이 있던 자리에 윤촌에 있던 종택을 이곳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몽천이라는 글씨가 황림 선생의 글씨입니다. 지금 종택의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도록에는 종택의 사진과 종택에 걸려 있는 현판이 걸려 있는데 지난 4월에 저희 진흥원에 기탁을 하면서 현판이 지금 없는 상태이거든요. 거기서 글씨를 따와서 지금 여기 이 글씨를 새겨놨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굉장히 힘있는 글씨로 여겨지실 겁니다. 다음은 삼조어비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조어비각은 이게 세워진 지 230년 정도 됐습니다. 1794년에 황림이 돌아가시고 난 2년 뒤죠. 세 분이 이제 비답을 받은 일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서원 옆에 어비각을 세웠는데 몽천 서원이 철폐될 때에도 국왕의 비답 유지를 새긴 편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비각에는 앞에 그 종선 어른신도 말씀드리고 저희 본부장님도 말씀드렸듯이 그 책판 황림집, 우암집, 정관치설을 간행했던 일제시대 때 1913년, 1914년 2년에 걸쳐서 간행했던 책판 217점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원에 기탁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책판은 없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윤촌의 우암종택에 걸려 있었던 화수정, 추원당 그리고 몽천 서원에 걸려 있었던 동제 서재에 과행제, 육덕제 등등의 현판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흥원에 기탁을 하고 지금은 비어 있는 상태인데 가능한 것들은 복각하여 넣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저희 원에 기탁한 주요 기탁 자료들을 통해서 알아낸 것들이고 그 중에 주요한 자료들을 살펴보면 1555점 가운데 정조 때 전국에 학덕 있는 선비를 청거하라는 어명이 내려졌을 때 인근 지역 유림들이 윤사진을 청거해달라고 강원도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가 여러 편 있습니다. 그와 몽천 정사에 추배하는 것을 논의한 그와 관련된 문서, 몽천 정사에서 몽천 서원으로 승원하는 데에 인근 지역 유림들의 활동에 관한 문서, 그리고 국왕에게 받은 비답 유지 등등이 주목되는 것들입니다. 이 문서들로 인해 당시 울진을 비롯한 인근 지역 유림들의 활동 상황과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13년, 14년에 이 집안에 큰 사역이 있었던 책판 간행과 관련된 문집 간행 8호, 문집 반질기, 그리고 15년 뒤에 다시 1930년에 와서 황림집에 그 요청하는 수요가 많아서 다시 인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성책 이런 등등의 문서들로 인해 그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서로는 필사본 5책으로 남아있는 정관치설이 있습니다.
본래 목판본으로는 6권 2책으로 남아 있는데 정조가 본래 정관치서를 윤사진이 5책으로 만들어 올려 보냅니다. 이것을 본 정조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간추려서 2, 3책으로 만들어서 판각해서 조정에도 비치하고 널리 여러 사람들한테 돌려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판으로는 간추린 채 이 책으로 남아 있는데 그 이전에 원본인 정관치설과 비교해 볼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208쪽부터 221쪽에 보시면 그 외의 유물들에 대해서 실어놨는데 영덕 삼척 구간 국도 7호선 공사할 때 윤시영의 조부 되시는 윤희성, 그러니까 그 영양남씨였던 어머니가 그 남편이 일찍 죽자 윤촌으로 들어와 살았다는 그 윤희성 할아버지의 묘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유물들인데 수저, 집신, 도자기, 주병 등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에 조성된 분묘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토된 거는 약 450년 정도 된 겁니다. 생활사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217점의 책판이 6.25라는 큰 전란 속에서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진흥원에 기탁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걸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썼던 이 종택의 어른들의 노고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05개 문 중에 64,000여 점의 책판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된 것도 그 가치에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든 소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려운 시대적 악조건과 물리적 어려움 속에서 선조의 유고를 정리하고 간행하고 발간했던 것은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하는 정신적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의로운 일에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선현들의 행적은 이 종문의 자랑이면서 이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